유튜브 마케팅에 있어 when과 where, 언제, 어디서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언제라는 질문은요, 삶의 시간, 공간, 동선, 그리고 구매 시점, 고객 경험 관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서라는 질문은 현실 공간, 가상 공간, 그리고 콘텐츠 기반 커머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들은 유튜브 시청의 점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세를 살펴본 후에 시니어 라이프에 미칠 시간 점유 모델 이것을 소개하고 끝으로 유튜브의 when 그리고 where 전략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요즘 실버 세대의 이 놀이터라고 된 유튜브 동영상 아마 지하철 타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산책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도 이어폰이나 아니면 스피커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듣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50 플러스 세대는 특히 유튜브를 접수했다 이런 조금 자극적인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 사용을 보면요. 그 시간 사용이 5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것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TV를 보시거나 요새는 OTT가 생겼죠. 이런 시간들이 무려 4시간 30분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을 TV를 통해서 보던 것이 이제 OTT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점차 그 스마트폰을 보신다는 것은 뭐 이 중에 유튜브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TV를 보는 시간을 대체하기까지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TV를 유튜브로 연계해서 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고요. 이것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유튜브가 장악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TV를 안 본다? 이런 현상들이 시니어들에게도 OTT로 그리고 이러한 또 OTT 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유튜브 마케팅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시니어가 살아간다는 것, 여기 이제 가상의 여성 시니어가 계십니다. 그 얘기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상의 문제, 특히 일이라는 가야 할 곳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 행동 반경은 점차 집,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히 코로나 기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일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변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시니어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30분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버스 타고 30분, 지하철 타고 30분, 아주 많이 가면 1시간. 이런 것들은 비단 나이가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60대 정도, 특히 50대 후반만 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아주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도 있곤 합니다.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30분이라는 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간에 있어서도 메타버스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은 멋있게 메타버스라고 했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세계 이런 세계고요. 이것들에 대한 인식은 점점 빨라져서 많은 분들께 메타버스 하면 그게 뭐야 하고 아직은 낯설어 하시지만 뭐 홈페이지 정도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홈페이지가 어떠한 가상적인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들은 시간에 대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지로 축적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를 회상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시간별로 콘텐츠를 정리해 놓는다면 어제 본 거, 오늘 본 거, 뭐 하루만 하더라도 오전, 오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라는 쪽도 공간이라는 것도 나에게 입체적으로 발생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는 것을 보면요. 아무래도 대면은 줄었고 비대면인 특히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 시청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관점에서 구매라는 것, 커머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가장 뭐 그 기본적인 이론은 뭔지를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지,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빵 그러면 여기 A, B, C가 있지라고 회상할 수 있는 리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회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구매하는 시점에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시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탈 곡선이 생기는데 그 곡선은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탈하게 되느냐 또는 유지하게 되느냐 재만족하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추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객 점유가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익숙하게 노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니어가 원하는 관심사항, 키워드, 그리고 관심 있는 썸네일, 제목 이런 것으로 노출이 되고 한번 봤더니 굉장히 내가 궁금해하는 게 있네, 내용이 괜찮네 하고 그 다음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아 이거 추천할 만해 라는 이런 것을 바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 이 컨텐츠 기반의 자연스럽게 커머스를 유도한다면 제가 만약에 노인 전문가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지팡이가 나왔는데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A가 뭐 객관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즉 관여도가 낮고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것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인들은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저에게 요양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 20년 정도 했고 또 뭐 비슷한 책도 냈고 하니까 많이 알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라는 전제가 있어서 그 구매를 고려할 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의 구매 고려 사항에 보면은 추천이 가장 많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이제 따님이 추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요. 그러나 따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의 차이나 시대의 차이 때문에 그랬을 때 시니어들은 다른 정보를 찾게 되는데 마치 TV 방송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것의 객관성은 차치하고요. 질적으로 내용으로 더 심도 깊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당신의 경험과 맞물려서 이해하게 되거나 또 그 안에서 더 전문가를 찾아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전문가가 제시하는 것은 커머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삶에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점유돼 있고 그 속에서 노출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회상, 구매 시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컨텐츠 기반 커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삶,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니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 후 삶이라고 한다면 뭐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돕고 1인 가구예요. 그랬을 때 그럼 하루를 설계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하시거나 아침 식사를 드시고 뭐 계획을 세워서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건데 이 과정 속에 시간, 공간, 이 공간 속에 특히 컨텐츠 속에 아까 TV만 뭐 4시간 30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한 5시간 과하면 더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 나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그 컨텐츠라면 그리고 지속된 시간 속에서 나에게 신뢰를 줬다면 그 신뢰는 경제적 해자나 마케팅 해자처럼 다른 경쟁자로부터 방어를 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루틴으로 아내와 함께 3프로 TV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뢰하는 몇몇 분의 컨텐츠를 보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것이 루틴으로 잡히고 그러다가 더 좋은 정보 채널이 생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그 시간을 대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콘텐츠 너무 좋았어라고 봤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틀린 얘기네 아니면은 이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이가 깊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쟁자도 생기고 저 스스로도 학습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건 이것은 새로운 디지털이나 유튜브 세계에서의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고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뢰가 되면은 저는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저의 추천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새로운 고객으로 인입되는 이것이 바로 신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시니어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에서 when과 where에 있어서는 시니어 삶의 시간, 공간의 콘텐츠 동반자는 무조건 되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의 그 많은 시간, 이런 동선, 흐름 속에서 동행을 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신뢰를 통해서 커머스를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로 미래 시간까지 점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이 1인 가구인 경우에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독거사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만큼 굉장히 세상이 살아가시는 것보다 고독, 소외감, 고립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찌 보면 외로움, 시간, 이것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의 틈을 감동이라든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제가 가장 예를 자주 드는 게 어느 야쿠르트 아줌마의 사례인데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진심으로 독거 할머니를 만나서 눈빛이나 말 한마디로 관계를 형성해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만나는 유일한 소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변호사 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가진 이 작은 보증금이지만 이것만은 저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대면적인 것 외에 비대면인 유튜브 세상에서도 그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채트 하고요, 뭐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멤버십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정말 고맙기 때문인데, 그러한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 그분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점유한다면 그것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신탁, 웰다잉 그 이유까지도 점유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객 기반의 시장 기회, 마케팅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즈니스 관점으로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이 가능할 때, 이제는 정말 고객과 동반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측면에서요. 그런 마케팅 기법이 가능하고, 그 단초는 컨텐츠 기반의 커머스라고 할 수 있고, 그중에 가장 앞서 있는 현재 시점에서 대세인 것은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